이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성실히 준비하고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마지막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기능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견했습니다. 정치에는 양보가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 그냥 사이에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도 그거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탄핵 심판이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고성국 라이브쇼 OX 따따붙다 네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바로 드리겠는데요. 네 분께서 주목하신 오늘의 이 한마디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의 핫 발언. 네, 어느 분이 먼저? 저부터 할래요. 네, 류 교수. 아니, 이게 뒤에 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김남국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고 네. 이거는 핫 발언입니다. 핫발언인 건가요? 엉뚱한 걸 준비했네요. 그럼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준비했습니다. 네네. 네. 왜, 그러면은 제 질문은요, 네. 문재인 대표가 했던 질문입니다. 네. 아니, 이야기입니다. 발언. 예. 네, 네. 발언입니다.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네.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예. 왜 그러냐면요. 네. 앞에서는 대담집에서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는 분명히 또 인터뷰에서 그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이건 굉장히 있었어요. 중요한 네네. 부분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하나의 정확한 기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왜 이야기가 바뀌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발언을 골랐습니다. 네, 그 발언을 김남국 변호사한테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질문하고 싶었어요. 질문하세요. 근데 이제 짧게 제가 대답을 드리면요. 네. 교수님께서 그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NYT 그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할 때는 미국에 노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담집에 나왔었다고요. 그러니까 하진 네. 않았는데 네. 대담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정보도 신청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네. 이 내용 맥락 자체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외교나 이런 관계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제로서 한미 동맹 관계가 한국의 외교의 근간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외교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칭찬해줘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칭찬해야 될 메시지인지 비판해야 될 메시지인지는 잠시 후에 네. 한번 본격 토론을 가서 좋습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치권 핫 발언 두 번째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그렇게 하시고 서로 싶은 거예요. 하시겠다는 분위기 아니, 좋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어제 이제 사저로 복귀하면서 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발언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전체적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핫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김남국 변호사. 네, 저는 이제 조원진 의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삼성동 자택을 방문하고 나와서 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 싶습니다. 네. 나와서 거실이 좀 추운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발목을 다쳐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발언. 예, 제가 이 발언을 꼽은 이유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해달라라는 어떤 조원진 의원의 말 같은데 네. 좀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조원진 의원이 국민들을 걱정해줘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실이 춥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그런 네. 부분이 국민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알겠습니다. 않았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 동정식 유발 발언은 적절치 않다 지금 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희 이상희 저는 의원. 그동안 말씀으로 구설을 많이 탄 분인데 오늘 또 역시 자행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 일하시는 손혜원 의원 네. 홍보 부본부장 하다가 결국 물러나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이 서거하실 때 그것도 다 계산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 발언으로 지금 뭐 뜨겁게 달궈지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고 네. 또 매우 잘못된 이야기라고 지적해서 사퇴까지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그동안 뭐 그 광고업계에서는 꽤 뭐랄까 톡톡 튀는 말씀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계속 이상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역시 또 그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네 분께서 주목하신 핫 발언 네. 이거는 더 저희들 문제로 다 준비가 또 돼 있는 것입니다. 네, 잠시 후에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서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죠. 민경욱 의원을 통한 박 전 대통령 입장 발표를 많이 들으셨겠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합니까?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안고 가시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대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표현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우리 저 네 분께서 좀 쉽게 잘 풀어주시면 네.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박 전 대통령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 의미가 뭘 말하는 것인지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네. 써주십시오. 이제 진실은- 좀 쉽게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샵 4560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습니다. 네. 자, 두고 보자. 법치주의, 투쟁불사, 투쟁불사, 정치시장. 정치시장. 다 다르네요. 자, 두고 보자부터. 예, 그 어제 말씀은 일단 헌재 결정을 승복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이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또 법정 투쟁을 해서 본인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는 이런 뜻도 있어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한 그래서 지켜봐달라 이런 거. 시청자 문자를 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아서 번호는 생략하고요. 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자죠. 말 그대로. 네. 결자 해지, 사필 규정, 역지사지, 억울하다, 무죄. 네, 네. 꼭 사자성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네 글자만 되면 됩니다. 네, 벌써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셨네요. 액면대로. 자, 두고 보자를 들었습니다. 투쟁불사. 그 지금 진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진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은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 내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걸 갖다 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실은 물론 그게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밝혀진다고 한다는 뜻은 내 주장을 계속 펴나가겠다라는 뜻으로. 그게 뭐 사법투쟁이건 법정투쟁이건 정치투쟁이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시작. 네, 저는 정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특검에서 수사도 이미 진행된 바 있고 검찰에서의 수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법부의 판단이 헌재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자 한 이야기는 앞으로 사저 정치를 좀 시작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적어도 내가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법치주의. 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법치주의. 이제 법정 가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 헌재에는 승복했다. 하지만 내 다른 죄는 무죄를 투쟁하겠다. 전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쉽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헌재에서의 판결은 사법적 형사적 판결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형사적인 판결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형사적인 여러 가지 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이 규정했을 때에 그 형사적인 문제는 어쨌든 뭐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법정까지 간다면 법정에서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이다. 이게 법치주의다. 이게 이제 그런 형사적인 뜻이죠? 문제는 법정 싸움을 통해서 그러면 법치주의.
네. 지금 류 교수는 이게 법치주의를 표방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이미 정치를 시작한 거다. 이게 전혀 다른 주장인데. 예, 근데 이제 유해 교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는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시려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지금 진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시간이 가더라도 밝혀질 것이다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헌재에서 탄핵 결정문에 사실 인정 문제,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 선고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헌재에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일반인입니다. 무죄 추정에 의해서 이제 시작인 거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일반인의 자세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형사 사법적 처리보다는. 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해석을 너무나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네. 이상희 전 의원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옛날에 무슨 대변인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잘 아는 코드를. 네. 본인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본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또 검찰 수사가 있고 법정 투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은 나는 최순실 씨를 내가 관리 못한 책임은 있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내가 지원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다. 이걸 가서 법정에 가서 가리겠다. 그런 취지다.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네. 자, 사주 앞에 지지자 900여 명이 집결을 했었죠. 이때 다들 보셨겠지만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던 박 전 대통령의 심경은 무엇일까? 웃는데 눈물이 그런 거랑 같이 저 사진이요. 저 사진이군요. 네. 어떤 심경이었을까? 이거 두 글자. 두 자로?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두 자로. 글자 수가 작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을 한번 대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글자 나왔어요. 회한. 참담. 내편. 자, 참담부터 듣겠습니다. 네, 회한이랑 같은 비슷한 감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바꿨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참담한 심정과 조금 후회하는 마음을 담긴 눈물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뜻인가요? 회한? 좀 억울함, 그리고 아쉬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회한인데. 네. 불과 4년 만에 청와대에서 나오셔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자들 보면서 감사 인사는 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해서 사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2차 담화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기 때문에 그런 회한이다. 내편. 여자의 마음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게 아니라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얼굴을 웃는다는 것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반가운데 그 마음이 왈칵 와닿은 거예요. 공감대 형성이 100% 되었을 때. 정말 끝까지 찼을 때 눈은 울고 얼굴은 웃을 수 있어요. 정말 내 편들. 이제 정말 내 편들이 가득 둘러싸였을 때 정말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이렇게 내 옆을 지키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자 토크 시청자 문자들도 저희들이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변호사 얘기처럼 참담 나왔고요. 아퍼. 비통, 분통, 슬픔, 진실, 희망, 사랑, 거짓, 이젠, 억장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먹먹. 먹먹. 나왔습니다. 먹먹.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세요. 네. 샵 4560번으로 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보면서 진행을 제가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불복의 메시지가 아니냐며 비난이 아주 거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시간이 지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흠결이라도 있는 듯 언급했다. 그렇죠.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다. 이런 메모를 이렇게 좀 했던 것이 이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좀 전달이 된 건데요. 질문 드릴게요. 저 문재인 후보의 저 메모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조금 심하다 아니다 싶으시면 X를 들어주세요.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세 분의 사태다. X군요. O. 예, 네. 세 분의 X군요. 예. 강석진 국장께서도 저도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저기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불복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엄청나게 이야기할 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 92% 정도가 승복해야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승복한다 안 한다 갖고 국기가 문란됐다라고 말을 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 생각. 예, 네, 그래. 그런 생각. 네. 예, 저거는 저 박강원 대변인이 이렇게 좀 언론한테 공개한 네. 그런 겁니다. 입장이죠. 자, 예. 그런데 저거 일리 있다. 예, 이 기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준에 따른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청와대에 문건이 유출됐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한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권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저도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정말 대성적으로 수용을 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우리가 이 국론 분열을 좀 국민들이 막아주십사 하는 이런 호소를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없이 지지자들한테만 감사 인사한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생각. 네. 그런데 과거에요.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기문란이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지 정말 그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다 안고 가겠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꾸 확장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상처를 받고 아파서 가는 사람한테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이 출국 금지 요청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CG 관련한 싱크 발언이 있습니다. 출국금지는 당연히 할 걸로 당연히 보입니다. 해야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도 탄핵과 동일하게 예우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할 겁니다. 네, 조홍천 의원이 오늘 방송에 말한 내용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 기법상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조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고 그것이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액션이다. 뭐 검사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질문 드리면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뭐 그러니까 수사상으로는 뭐 의뢰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절차라고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인데 출국 금지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두 분은 필요하다, 아니다. 예, 유 교수. 네,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공항을 간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고요. 3월 9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었냐면요. 망명설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있었죠. 근데 절대 그 허위 보도였죠. 지금 어디를 가겠습니까? 가지도 않을 거고요. 지금 수사의 기법이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래도 국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그 정도까지 최선의 마지노선까지는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의견은 불필요하다. X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예,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공항으로 출국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항으로 출국하지 않고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의해서 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망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이제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인데요. 사실은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받지 않았고 헌재에서도 가서 출석해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인 사태로 해석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문제를 외국에 알릴 때도 역시 나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망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때문에 검찰에서는 출국 금지를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외국 대사관 공간을 통해서 망명 그 가능성을 지금 제기하시는데 네, 그럴 수도 그거는 있다는. 비행기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출국 금지하고 관계 없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출국 금지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없는데 망명은. 교수님께서는 네. 망명 자체를 뭐 이렇게 아니 뭐 아까 출국으로만 얘기 그러니까 나왔지만 혼자서 이제 어쨌든, 해외로 네,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만 자, 말씀하시죠. 하여튼 김남국 변호사는 이게 정치적 망명까지 이 그 생각을 해야 될 만큼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네. 이상일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 수사 응하겠다고 하셔놓고 안 하신 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는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언론의 취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도피하시거나 망명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수호 의지가 굉장히 의심된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출국 금지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금 신뢰 손상이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기준에 비추어서 출국 금지가 필요하면 출국 금지를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사 뭐 이른바 뭐 여러 형사 사건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귀중 있는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이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네, 말씀 중에 3,000번째 문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7524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4560번입니다. 자, 한편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미룰 하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라는 문제는 저는 대선 주자들이 언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 이건 수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거니까 즉각하라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X, O. O가 세 분이세요? 자, 동의할 수 없다? 네, 모든 부분에서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항상 나오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과격하게 나오시는데요. 사드 부분도 다음 정권으로 미루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다음 정권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사드도 다음 정권에 미루라고 했었거든요. 국가의 그 안보가 다 걸린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 정권으로 밀어놓고 대선이 끝나고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번 탄핵 심판 선고로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법과 원칙이 훼손됐다는 것인데요. 시기와 상관없이 방법과 상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칙대로 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문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가 본인이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피해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보수 진영에서의 동정론이라든가 이런 보수 결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리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라고 그런 평가가 됩니다.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마치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을 세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를 지금 주장한 거다. 이런 해석이시죠? 알겠습니다. 강석진 대표. 지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 여론이 너무 늦게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것이다라는 게 우선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머뭇거리다가 4월 달이나 수사를 하게 되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미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미적거리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차피 이게 한두 번으로 이렇게 지금 끝날 수사는 아니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봐서. 근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세 번, 네 번 부를 일은 아니 아니지 이제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지만 네. 전직 대통령에 법대로 대해서 하자 그러면 그런 거죠? 세 번, 네 번 부를 일은 아니고 예. 대체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알겠습니다.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딱 한 번에 끝내는 식의 수사는 필요하다. 네. 이 주장이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데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기소된 피의자가 30일 이내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사를 해야 그분들에 대한 범죄도 특정할 수가 있어서 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고 3월 내에 이루어지는 게 그나마 대선에 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수사는 차분하게 이루어지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 이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엮는 건 아니고요. 아까 김남국 변호사는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손해를 볼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면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거는 문재인 후보한테 악영향을 최소화하자 이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는 또 아니죠, 두 분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선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대선 전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지율 이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또 황교안 이렇게 순서로 가고 있죠. 네. 네. 자, 그래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지율 1위 문재인 후보의 맞수는 그럼 누가 될 것이냐? 이거 저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모처럼 편하게 드릴게요. 1번 안철수, 2번 황교안, 3번 김종인. 예. 지금 저 여론조사에는 안희정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당이 다른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또는 김종인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1위면은 안철수가 맞수가 된다. 네. 안철수가 맞수가 된다. 황교안이다. 안철수다. 예, 안철수가 3명이군요. 네. 예. 자, 저는 꼭 자연인 안철수 의원을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으로 상징이 되는 비문연대 대표 주자가 맞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비문주자면 지금 김종인 전 의원도 되고 손학규 전 대표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지금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갖다 여기다 쓴 거고요. 네. 아마 이 양자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대략 10% 내외의 그 상태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안철수.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행이 나오면 3자 구도가 갑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황교안 대행하고는 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안 나와줘야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형성된다. 네, 사실은 이제 대선판에서 연대가 안 되는 이유가 다 전부 다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때문인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자들이 10% 정도의 어떤 그런 지지율밖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걸 포기하고 연대만이 살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사심이 가득한 답변입니다. 아니, 제가 다른 당을 솔직한 답변을 하시죠. 솔직한 답변. 그럼요. 사심이 가득합니다. 다른 당을 지금 할 수 없어서 저는 무조건 그냥 2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럼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이시니까 솔직한 그걸 답변으로. 사심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네. 당심이라고 그럽니다. 제 사심이 가득 들어가 있는 답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시청자들도 지금 같이 답변해주고 계신데요. 네. 대략 이렇게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 80% 정도. 굉장히 많은 답을 분들이. 많이 주시네요.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그 다음이고요. 네. 그리고 김종인 전 의원도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윤현준 전 장관이 김종인 전 의원 보고 가장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대권 후보라고 그런 표현을 썼죠. 네. 자,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목인데요. 손혜원 의원 손혜원 의원 얘기로 가야겠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지금 그 자료 화면에는 아까 그 노 할 줄을 아는 아까 그 문제도 두 분이 좀 토론을 했는데 그 문제부터 하시죠. 네.
그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네. 대담집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지금 화면에 담았는데요.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대담집이고요. 윗부분 나는 미국의 친구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의 기둥이다. 이 부분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발언 동감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잘못됐다. 미국의 X를 노라고 말할 들어주세요. 줄 알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X 두 네. 분이시고 O 두 분이십니다. 먼저 하실까요? 뭐 그렇게 굳이 잘못됐다고 꼬집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네. 기존에도 이미 미국에 대해서 노할 건 노하고 예스할 건 예스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저 이야기만 그 부분만 딱 따내가지고 예. 뭐 잘했니 못했느니 네. 못할 말을 했느니 뭐 이럴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다 이런 괜한 논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상희를. 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국익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도자의 발언은 신중해야 되고 타이밍, 그 시대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사드 문제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는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예. 네. 네, 저도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일방적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 결코 건전하지가 않습니다. 건설적인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아니다 할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외교 관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어떤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해서 미국으로만 쏠림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노 발언은 적절했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자막에 저 같이 보이시죠? 0503님이요. 중국과 북한의 노라고는 왜 못하나라는 문자를 같은 주셨어요. 취지의 네. 질문을 여러분이 지금 해주셨거든요. 그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게 제가 그러면 그래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 얘기를 예.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네. 분명히 북한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본인의 형 김정남 그리고 장성택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정확하게 말도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노라고 정확하게 예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래도 우방 국가인 미국에게는 노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부터 이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저 40초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자, 김남국 일단은 그 류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계 돌려주세요. 네. 류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한 김정은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 발언 앞부분을 바로 보게 되면요. 김정은을 정권은 포악하고 무자비한 행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김정은이 북한을 지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 대해서 노를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조금 왜곡된 발언인 것 같고요. 자주적인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논란 과정에서 신중한 행동을 보이는 게 외교의 어떤 건설적이라든가 아니면 호혜적인 외교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드 부분에 관해서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방법이냐고 얘기하면 뭐 다음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무방법이 무대형, 무방법의 무대형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미국에다가는 너무 강력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진짜 궁금한 거예요. 무슨 어떤 게 본인의 입장이세요?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 모호하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문제하고 지금 이제 노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재인 대표의 지금 발언들을 보면 앞뒤 맥락이나 이렇게 거두절미된 걸 갖다 되살려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 부분만 따서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대담집에 문재인 전 대표의 편견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은 미국에 대해서 노라고 할 줄 모른다라고 단정을 했어요. 근데 많은 외교관들이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우리 외교관은 전부 친미주의자다 이런 전제 아래 자기는 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그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거고 네. 사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아요. 그게 국민에 대한 A다. 전략적 모호성 해가지고 시간 끌기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드가 안 된다면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저희 월요일 OX 따따붙다 팀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4,000번째 문자 1060님 축하드리고 5,000번째 문자 통과됐습니다. 5,000번째 6911님. 오늘- 잠깐 사이에 5,000번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목표가 6,0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4560 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편 민주당 내 이 문재인 전 대표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네, 이거는 그 자료 화면인데요. 자료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네. 노무현의 도전 때도 이인재 후보가 승리한다고 했다. 예, 그 그러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노무현 네. 대통령이 승리했다. 대세를 대세로 인식하는 순간 실패한다. 국민이 지금 안희정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고 인식하고 자기 얘기한 거군요. 좋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또 편하시게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본다면 네. 누가 될 것인가? 1번 문재인, 2번 안희정, 3번 이재명, 4번 최성. 네. 자, 들어주십시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 안희정. 문재인 그러나라고 나왔습니다. 네. 자, 문재인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가능성은 문재인이 제일 큰데 예.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아니죠. 지금 보면요. 문재인 후보는 약간씩 떨어지는 기미가 좀 있고요. 안희정 후보는 올라가는 기미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안희정 후보는 조직이 탄탄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실수, 예를 들면요. 어대문이라는 실수가 나올 경우에는 어대문이 뭐예요?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그래요. 그걸 어때문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문제가 계속 네. 불거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말실수 그리고 후보 측근의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네. 바로 문재인 후보 옆에 있는 그 조직이 사실은 안희정 후보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동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이 그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방금 네. 저희 시청자들의 역선택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안희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적어도 패널들의 의견과는 다릅니다. 안희정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이 그다음입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민심은 정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제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네. 방금 류호혜 교수님이 문재인 전 대표 측근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손혜원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서 사퇴했죠. 관련 발언이 논란 때문인데요. 예. 보시죠. 저 발언입니까? 이 팟캐스트의 녹음 내용입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근데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는 그럼 계산된 거, 계산했으면 그럼 어떻게 됐었던 거야? 그걸 모든 게 끝나는 거였나?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그러니까 계산 안 했지. 예, 저 발언은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부분이 다 계산된 것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도 그 손혜원 의원의 저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측근 의원이지만 질타한 것으로 네. 저희들이 그 보도를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도 질문은요. 저 발언이 아니고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서거를 다시 저희가 떠올리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 손혜원 의원의 저 발언 내용을 갖고 제가 질문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자, 문재인 후보가 1등을 달려온 지가 지금 석 달 이상 꽤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 캠프에 크건 작든 이제 여러 인사들이 있는데 네.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인사들 사이에 지속적 잊을만 하면 이제 이런 실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자리를 사퇴하는 걸로 봐서 스스로 잘못됐다고 자인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는 사실은 손님 실수 때문에 이게 뭐 판이 뒤집어진다고. 네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왜 유독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런 실언들이 계속되는가? 이유를 좀 써주십시오. 이유를 5자로 좀 써주십시오. 네. 아까 안희정 후보의 그 발언도 봤습니다. 이 대세로 인식하면 그때부터 진다. 예, 뭐 이 실수가 그냥 어쩌다 한 번인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대문이다, 묻지마 영입, 수평적 리더, 그리고 붕 떠서 실수. 네. 붕 떠서 실수부터 듣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지율 1위 달리고 그러니까 저런 대담을 할 때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그러네요. 좀 붕붕 떠서 부지불식간에 실수들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붕 뜬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려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됩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그 캠프 내에 계신 분들이 좀 조심조심 결국 또 조심하고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수평적 리더 뭐 네. 10자를 넣어서 생각하겠습니다. 네, 수평적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마음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수평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선 캠프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적 리더십. 그렇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한 사람 발언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알겠습니다. 잘 이렇게 단도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표의 그러니까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긍정성이 있는 리더십이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실수가 문제가 나온다. 네, 네. 그렇게 그런 평가하는 얘기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예. 사실은 전략적이질 못해요. 각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알아서 이야기하라. 그건 전략적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구난방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왜 제가 묻지마 영입을 이야기했냐면 총선 때 영입한 분들도 실수를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 뭐 양양자 최고위원, 네. 뭐 표창원 의원, 그다음에 그런데 총선 때 이번에 영입됐네요? 영입된 예. 분들 있죠. 전인범 전 사령관, 정세현 장관. 이번에 영입된 분들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전 대표가 보여주기식 영입을 하기 때문에 묻지마 영입. 정말 인품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검증을 좀 해서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영입하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네. 이 오자 토크 지금 시청자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네. 좀 소개해드릴까요? 리더십 부재라는 오자도 있고요. 네, 급하다 급해, 너무 자만적, 아무나 영입, 물러 터져서 안목이 부족, 뭐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예. 자, 유해 교수님 이자 어자 안신가요? 이대문이다? 이대문이다. 이제 대통령은 문재인이다. 어차피가 아니라. 네, 이제는 이번에는 그런 말도 어대문도 있고 이대문도 있고 네,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래도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상실된 거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인수위 기간이 없이 그대로 다 우리는 이제 청와대 들어갈 거다. 네. 이제 우리는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자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분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붕 떠서 실수와도 맥락이 같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 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거고 지금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네 분이 진단하신 거가 네. 문재인 캠프의 또 다른 구설을 막는데 네. 좋은 약이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정지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성국 라이브쇼가 문자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6,000 문자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라도 좀 지난주도 돌파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5,000 문자 돌파했고요. 네. 이번 주에 6,000 문자 돌파했는데 7시 14분에 4412님이 문자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6,3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의 변수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객관식이 많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첫 예. 번째, 문과 김종인의 싸움. 두 번째, 점점 커지는 안보 이슈. 세 번째, 문 대세의 적은 문재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 대세의 적은 문재인, 네. 캠프 실수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 셋 중에 가장 큰 변수가 된다면 어떤 변수가 될지 되겠습니까? 네. 예.
쓰셨어요. 3번 자살골, 3번 자살골. 1번 비문연대, 뭐 김정인 전 의원 포함해서 1번 네, 연대. 네, 이른바 비문연대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 딱 나누어지네요. 네. 비문연대가 제일 큰 변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연대가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진영은 진보 진영하고 똘똘 뭉쳐 있고 사실은 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비문연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비문연대가 어떤 기치로 뭉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개헌이라든지 경제민주화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뭉칠 수는 네. 있겠지만 그 파괴력 자체는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청자들은 이 3번을 한 70% 정도, 1번을 한 25% 정도, 그리고 네. 2번도 한 5% 정도 그래요.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비문연대. 지금 현재 다른 변수들은 크게 작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하, 저기 네. 3번 자살골 쓰시기는 했지만 이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여성 비하 발언이나 뭐 외국에 대한 발언들을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실수를 하니까 그냥 의뢰 저 사람은 실수하는가 보다. 아. 이래가지고 그 크게 문책 없이 비난 여론 네. 없이 넘어갔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후보 진영의 그 자살골도 좀 만성화되는 기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 비문연대가 지금 가장 큰 변수다. 예. 그 근접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미국하고- 만성화되는 자살골.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를 것 네. 같고요. 예. 그렇게 만성화되면 정말 자살골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살골에는 저 2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스스로 예. 국민한테 좀 불안한 이미지를 주고 아, 있어요. 안보 그런데 이슈와 관련돼서? 예, 원론적으로 발언은 맞는데 네. 타이밍에 안 맞고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을 주면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지금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측근들이 이상한 발언을 하니까 네. 이 지금 탄핵이 끝났는데 네. 국민들은 미래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망감을 자꾸 준다면 다른 변화가 생길 거로 봅니다. 네. 예. 네, 이번과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실수를 하게 되면 친노들이 안희정에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을 꺼트릴 수 있는 것은 이 자체 안에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이라는 대항마인데요. 아까 똘똘 뭉쳐서 할 거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반문이 똘똘 지금 뭉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려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이제 뭐 경선 룰도 발표되고 후보들이 속속 이제 입장하고 있는데 네. 환경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그 보수 진영 전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환경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게 출마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네. 선거일 90일 전 공직 사퇴가 통상적인 절차. 대통령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가 될 경우 선거일 30일 전 사퇴.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선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되게 뭐 그렇죠. 5월 9일로 예측이 되는 것이지 네. 확정해서 공고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까지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날짜도 아직 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환경권한대행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 관리를 총괄하다가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는 심각한 험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일을 밝히기 전에 먼저 사퇴해라.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 허용되어 있는 것과는 별도로 네.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네.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X를 들어주세요. 네. X, O, 강세동 X. 부장님. 예, O, O, X, X를 X. 하셨습니다. 네. 예. 그 참 답하기가 곤란한데 네. 그 왜 그러냐면 예. 저는 그 황교안 대행이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대표처럼
그 이전에 뭐를 말을 하든지 그 이후에 말을 하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굉장히 다르네요. 네. 굉장히 다른 X. 굉장히 다른 X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이 원하면 나가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저건 절대 법치가 아닙니다. 정치란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안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뭘 어긋나지 않는 이상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반론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시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본인이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 출제를 해놓고 시험 보겠다는 건데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맥락인데 법적으로는 30일 전에 사퇴하면 되지만 본인이 대선일을 조만간 지정을 해야 돼요. 선관위도 빨리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지정해놓고 본인이 출마한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책무는 국정관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돌아서 반론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한 질문 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십시오. 뭐냐면 환경권한대행의 지금의 이 심사가 어떨지, 속마음이 어떨지 이것도 두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두 글자로. 예, 두 글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금 속마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로 하시면은 어떨까요? 자, 라면, 몰라. 두 글자. 네. 자, 몰라부터 듣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몰라. 아직 결정 안 됐다. 나가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국정 책임이 있으니 알겠습니다. 나가지 말아야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네 글자인 줄 알고 실수했습니다. 안 해. 지금 나가면 떨어지는데 내가 왜 해? 이 말입니다. 안 해. 불출마한다? 네, 불출마한다. 자, 번뇌. 그 황대행은 말이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다가 침몰한 데 대해서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 정부를 잘 이끌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푸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번뇌하고 있다. 네, 라면. 운명이라면. 라면. 길이라면. 길이라면. 국민의 부름이라면. 알겠습니다. 자, 이익선 앵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시청자 지금 문자. 두 글자 참여 많이 하셨는데요. 확고, 끙끙, 심란. 끙끙은 또 몇 분이 계시는데요. 고민, 고고, 도전, 난감. 아내도 나왔습니다. 네, 난감도 나오고 답답, 출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문자를 지금 살펴보니까요. 오늘 어머 어떡하면 좋아 7,000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야, 7,000번째 문자는 처음입니다. 8688님인데. 황출이라고 써 있습니다. 황출. 아마 황교안 출마를 줄여서 축하드립니다. 8888님. 오늘 여러분들 박수로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